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사육잠 설쳐가면서 눈 시뻘게 가면서 찾은 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최대 정치 이벤트 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만남일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기대했던 만남입니까? 만났어야 하는데 안 만났던 거고요. 지금 2년 차가 2년 차가 아니죠. 이제 거의 3년 차 들어갔고 만 2년이 다 돼가지고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만나겠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만났다가 그냥 산통 팍 깨져가지고 한 번도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만나서 뭐라도 하는 모습을 기대하니까 도대체 그 회의 테이블에는 어떤 의제가 올라갈까? 이게 제일 큰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뭐 의제도 의제인데 총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냐.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마음이 태세가 돼 있는 거냐. 또 국민들은 뭘 기대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신문에 좀 표현이 되지 않았나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윤 대통령이 바뀌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국민들도 그동안에 뭐 너무 불통이고 뭐 독선적으로 뭐 나만 옳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좀 정신 차리겠지, 좀 바뀌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국민의힘 모두 발언이라든가 그 이후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저도 사실 바뀌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뀌겠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전망도 하고 그랬다가 좀 창피당했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걸로 그래도 바뀌려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의 악마는 안 바뀔 거야 안 바뀔 거야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평론가는 네. 안 바뀐다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바뀌어야 된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또. 그리고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그냥 유튜브니까. 여기서는 TV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속마음은 사람 한번 바뀌기는 그 사람이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또 좀 평론가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직업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바뀌어야 한다. 네?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다. 바뀌게 네.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를 당할 일은 아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위로로 받아들일게요. 근데 바뀔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바뀌어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손 놔버렸다고 하는 조선일보. 뭔가 좀 살짝 기대가 다시 생긴 것 같은 느낌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어요. 기대도 있겠지만 어떠한 절실함도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저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일면 머리에 정치하겠다는 윤, 그 앞에 쌓인 난제,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정치하겠다고 윤이 말했다. 이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대통령은 뭐 한 거야? 군림한 거야? 통치한 건가? 근데 정치하겠다고 자기가 말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내기만 하고 뭐 정치는 안 한 겁니까? 하여튼 이 기사가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예, 이 기사가 이제 내용을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왜냐하면 뒤에 또 얘기할 거여서. 네, 맞아요. 중요한 다른 내용은 정치하겠다는 발언을 그렇죠. 윤 대통령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인데 그동안에 진짜 자기가 정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언제냐?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직후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 사람들은 사표를 냈는데 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윤 대통령의 정치하는 대통령 언급을 두고 여당의 40 총선 참패를 계기로 통치 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런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면서 대통령이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그동안 기대에 못 미쳤다.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겠다. 일정,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각성이야. 난 이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정과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국무위원 앞에서 말 줄여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국민들 앞에서는 그렇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대통령이 뭐 어떤 날은 근데 좀 우리가 어떤 날은 뭐 새롭게 결심을 하기도 하고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정말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이제 에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많은 결심과 많은 좌절과 많은 실패 또 다시 결심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걸 일면에 썼다 조선일보가 그것은 뭐냐 특히 영수회담 할 건데 그렇죠 영수회담 할 건데 대통령은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걸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 이걸 촉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당신은 앞으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영수회담 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도 만나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걸 계기로 국민들에게 뭔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리더십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이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용산 유치원 얘기했잖아요. 계속 키워나가는 대통령인 건데 임기 중반이 다 돼가는데 다 크면 대통령 임기 끝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 들긴 하는데요.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대통령은 최고 정치 지도자라는 점에 각성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전까지는 무슨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슈퍼 검찰총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참 글쎄요. 하여튼 이런 말이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나오고 이걸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구독 구수가 많다고 스스로 자칭 얘기하는 신문이 그냥 이 코멘트를 달아놓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나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날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대통령 앞에 많은 난제가 있다고 조선일보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스타일 변화로 이어질까? 그게 이제 의제나 뭐 영수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화두를 일단 던지는 걸로 요 기사는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요. 그걸로 가름을 좀 하고요. 한겨레신문 일면도 보여주십시오. 민주, 개혁, 민생 다 잡는 유능함을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한겨레신문이 민주당한테 바라는 말을 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 영수회담에 관한 기사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총선에 어쨌든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총선에 대승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소위 말하는 정치학자와 당 관계자 등 10여 명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런데 이게 왜 이 시점에 일면에 올라왔느냐. 이제는 영수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치. 그러한 역할을 존중해주지 않고 법안을 만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걸 봉쇄해버리고 그런 건데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언론들이 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정 파트너인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사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향후 정권 교체를 향해 전력 투구할 야당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이런 정치 현안을 앞세워 선명 야당으로 가는 길, 그리고 경제난을 해결할 민생 해법 등을 주도하는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 이건데 아까 정치학자와 당 관계자 등 10여 명에게 민주당에게 나아갈 길을 물어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답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능함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특검법과 민생입법 모두 민심의 요청이라는 것이다. 가령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특검을 해가면서도 그 특검을 지렛대 삼아서 민생 정국을 주도하고 윤 대통령이 따라오게 만드는 야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묘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의 의석수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분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작점이 그러면 영수회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진 않은데 오늘 이게 일면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느낌이다라고 제가 이거 지면을 보면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